주 동안 거래가 아예 없었던 XXXX 막 이렇게 한 지역도 있거든요. 거래 건수가 아예 빵이라는 거야. 사실상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 건수가 빵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택가격 지표가 서울 기준 주간 0.1 후반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던 적은 세 개의 조건이 달성됐을 때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진짜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빵으로 가고 있어. 10.15 대책이 나오고 이제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사에서 낸 거긴 하지만은 매수 심리도 하락 전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10.15 대책이 시행된 10월 16일에서 25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700건이고 규제 전에 2,800건이었던 걸 보면은 7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부동산 계약 신고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해도 급격한 감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거가 레깅이 되고 있는데 레깅돼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도 75% 감소한 거니까 순수를 보면 얼마나 감소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한 주 동안 거래가 아예 없었던 XXXX 막 이렇게 한 지역도 있거든요. 거래 건수가 아예 빵이라는 거야. 지금 보면은 하남이나 이제 경기 남부 쪽은 이제 싹 다 그냥 거래 건수가 빵이라는 거고요. 이제 사실상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 건수가 빵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택가격 지표가 서울 기준 주간 0.1 후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은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외부에 이제 한두 시간 세미나를 가면은 한국 부동산의 장기 상승 역사랑 그 장기 하락이 있었던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짧게 요약하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던 적은 세 개의 조건이 달성됐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27 나오고 좀 안정세였죠. 작년에 은대기 은행대출 규제 나오고 좀 안정세였죠. 올해도 아마 10.15 나오면 좀 안정세일 건데 안정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가는 것까지 전망하려면은 어떤 카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게 뭐냐면은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풀고. 그러니까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암만 해봐도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건 소름 공식이 다 증명을 했고 근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냥 폭발적으로 공급해야 그나마 좀 잡혀.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했었고요. 그리고 더 가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가 200만 원 주택 공급이었고 그렇게 두 번 정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 급상승. 금리 급상승인데 가장 최근에 22년에 저희 다 경험하고 있죠. 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23년 1월까지 완전히 단기간에 6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나왔던 그 급격한 조정이었는데 금리가 급격히 다시 내려가면서 좀 안정세가 된 거잖아요.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구조적인 금리 상승 기간에는 이제 좀 약세로 가는 것이 맞죠. 구조적 금리 하락 기간에는 강세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보유세인데 실행하면서 보유세가 작동하네 마네 하는 이런 논란이 있어.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직 없지만 수도 이전은 모르겠어. 어쨌든 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뭔가 축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그러면 이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과 관련해서 결국 이 모든 사단은 10.15가 나왔던 건 9.7 때문이고 9.7로 인해서 결국 이상경도 아웃된 거고 이상경 차관 말실수로 아웃된 거긴 하지만은 결국 주택정책 잘 못 낸 거잖아요. 주택정책금 잘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공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다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태릉골프장, 세곡동, 기타 등등 서울 전역에 그린벨트를 풀자고 하면서 그린벨트 위치들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린벨트 확실히 강북권에 많지만은 강남권에도 없진 않아요. 근데 산 이런 것들도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주택 수요가 경기 남부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 있는 그 경기도를 포함한 그런 지역들의 이제 주택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논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강동구에는 하남미사 신도시를 막 짓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서울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됐는데, 결국 이렇게 지어봐도 서울 도시 구조가 살아있으면은 서울 네트워크 사이즈는 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화 요인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나 한 3년 정도, 3년도 단기는 아니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보여줬던 거나 노태우 정부 때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한 3에서 5년 정도는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린벨트를 지금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앞으로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유세 논란이 있는데 보유세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10.15 대책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매매 실거래 지수는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부담이 없는 건데, 2주택자 되더라도 별로 세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 이유가 없으니 갖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 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보유세가 됐는데, 보유세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칠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 안정까지 되겠지만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일은 현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조금 달라진 거는 금리가 조금 튀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를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추세인데,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면은 부동산 쪽에서 20년, 21년에 소위 제로금리로 계약했던 주담대 모기지들이 다 높은 금리로 재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지금은 뭐 조용할 것 같지만 전 반대로 내년에 되게 다이내믹한 그런 상반기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책 따라가는 거야, 시장은. 감사합니다.